안녕하세요. 내 눈앞에서 보란듯이 진가방을 싸는 남편에게 소리도 질러보고 울어도 봤지만 7살 된 아들을 쳐다보지도 않고 집을 나가버리더군요. 왜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하잖아요. 남편도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 책임이 저에게도 있다면서요. 그동안 혼자 힘들고 답답했다며 당당하게 말하는데 그래서 나 몰래 윗집으로 올라가 그런 짓을 했는지 들으면 들을수록 어처구니가 없었네요. 이혼 이야기는 저보다 남편이 먼저 꺼냈습니다. 위자료 금액도 먼저 말하더군요. 여기까지인 것 같다고 이제 각자 인생 살자며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이야기하는데 생각하면 할수록 속에서 천불이 났습니다. 나중에는 상간녀가 직접 찾아오기까지 했고요. 그때까진 저도 이혼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런 인간하고 어찌 얼굴 맞대고 살 수 있겠나요? 하지만 이렇게 그냥 끝낼 수는 없었습니다. 잘못은 저들이 했는데 피해는 나만 봐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무슨 방법이 없나 한참 동안 고민하다가 처음과는 완전 정반대의 결정을 하게 되었네요. 그 소리에 남편은 황당하다는데 저를 쳐다봤고 비웃던 상간녀에게는 바보 소리까지 들었죠. 그럴수록 제 결심은 더 확고해졌습니다. 이혼을 하고 안 하고는 제가 결정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갔고 두 사람의 애간장이 닳아서 없어지려고 하더군요. 저는 30살까지 정말 바쁘게 살았습니다. 한눈 안 팔고 성실하게 학교 생활도 했었고 나름 괜찮은 대학에 들어가 취직도 무사히 했고요. 백화점에 있는 홍보 마케팅 부서에 들어갔는데 일이 고데기로 소문난 곳이라 다들 걱정이 많았지만 제가 다른 건 몰라도 버티는 건 참 잘합니다. 근데 그 성격이 연애하는 데는 그리 좋지 못하더라고요. 밀고 당기기를 잘해야 한다고 하던데 저는 한번 밀면 끝까지 밀어버리고 당기기 시작하면 한없이 끌어당겨버려서 나이 30 될 때까지 제대로 된 연애 한 번 없이 회사에서 일만 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다 제 나이 31살 때 3살 많은 남자를 만났어요. 회사 선배 언니를 통해서 우연히 소개받았었고 처음 본 그 남자 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성실한 청년 사업가라면서 마케팅 관련 업무를 하는 벤처 회사를 만들었다고 했거든요. 키도 훤칠하고 잘 웃는 모습이 그땐 참 좋았습니다. 저도 마케팅 관련 업무를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일하는 곳은 백화점이라서 브랜드도 많고 소비자층도 다양해서 남편이 하던 일과는 비슷하면서도 다르기도 하지만 일과 관련해서는 서로 통하는 것이 많아서 처음엔 주로 일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다가 연애로 발전하게 되었네요. 그렇게 1년 정도 연애하다가 결혼 이야기가 나왔고 이 정도 남자면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돈이 많거나 집안이 엄청 좋지는 않았지만 잘 웃고 자상한 모습이 참 좋았으니까요.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자주 웃기도 했고요. 그런 모습에 결혼식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결혼해서 같이 살아보니 다른 모습도 보였어요. 저희 남편은 4남매 중 제일 막내 아들이라서 그런지 사람이 밝고 다 좋은데 진득한 면이 없었습니다. 사업하는 모습만 봐도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나중에는 제 남편이 밖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어느 순간부터는 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저도 하고 있는 일이 많이 바빠서 더 그랬어요. 결혼 후 출산하고 나서도 회사에 바로 복직했고 회사에서 좋은 이미지로 잡혀서 나름 승진도 빠른 편에 속했고요. 그러니 더더욱 회사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솔직히 남편이 혼자 벌어오는 걸로 생활하기가 힘들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런지 시댁에서도 크게 뭐라 하시진 않았어요. 신우가 셋이나 있는데도 가끔 가족 모임에 나가게 되면 그때마다 항상 저보고 고생한다는 이야기만 하셨으니까요. 아마 신우들도 자기 남동생이 어떤 성격인지 잘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남편이 돈을 잘 못 벌긴 했지만 그게 딱히 크게 불편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성격이 너무 좋아서 제가 퇴근하고 집에 오면 저에게 늘 잘해줬고 저도 그런 남편 모습에 정말 아무 불만 없이 잘 지내왔었습니다. 그러다 남편 사업이 크게 힘들었었는데 기존에 하던 사업을 정리하고 새로운 사업을 하나 준비 중에 있었거든요. 근데 투자하겠다고 했던 지인하고 뭔가 어긋나는 바람에 진행하던 계획을 멈춰야만 했고 새로운 투자자를 찾기 힘들어서 하던 일을 다 멈추고 한동안 집에서만 지내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편에게 아이를 맡기진 않았어요. 원래 하던 대로 아이는 친정에다 맡기고 다녔고 남편이 집에 있어서 달라질 건 없었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아이 데리고 퇴근하는 건 똑같았으니까요. 집에 와서도 남편 사업에 대해 꼬치꼬치 캐묻거나 닥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야 남편이 덜 부담스러울 거라 생각했어요. 나중에 남편은 제가 무관심했다고 이야기했지만 저는 나름 배려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자기가 무시받았다 무관심했다면서 답답한 마음에 그 여자를 만난 거라고 하는데 그렇게 만난 여자가 남편보다 위에 있었어요.
그 여자는 남편보다 나이도 4살이나 위였고요. 사는 곳도 저희 집 위에 있었습니다. 억지로 연결짓고 싶지는 않은데 누나가 3명이라서 나이 많은 연상이 편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몰래 그 윗집 여자를 만나고 다닐 거라고는 정말 상상조차 못하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턴가 저희 남편이 요리했다면서 퇴근해서 집에 오면 반찬을 차려놓기 시작했는데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엄청 감동받아서 좋다고 그걸 맛있게 먹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 그 여자가 집에 내려와서 음식을 해줬던 거였어요. 그러다 한 번은 제가 퇴근하고 친정집에 가서 아이 데리고 나오려고 하는데 친정엄마 표정이 엄청 어두워 보이시는 겁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어디가 아프신지 아니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계속 여쭤봤어요. 근데 아무 일도 없었다면서 빨리 집에 가서 남편 챙기라고 하시는데 찜찜하긴 했지만 아무 말씀도 안 해주시니 그냥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름 정도 지나고 났을 때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친정엄마께 연락이 와서 받아보니 저보고 빨리 들어오라고 하셨어요. 일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나가냐고 하자 친정엄마는 소리까지 지르시면서 지금 당장 집에 가보라고 빨리 가라고 하면서 울먹거리시며 한숨까지 쉬시는데 순간 보통 일이 아니구나 싶었고 전화 끝나자마자 곧장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밖으로 나와 친정엄마께 다시 전화를 걸어서 어느 집으로 가면 되는 거냐고 친정집으로 가냐고 신혼집으로 가냐고 여쭤봤고 그런 제가 답답하셨는지 네 남편 있는 너희 집으로 가라고 하시며 전화기에 대고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난데없이 남편 이야기까지 들으니 더 이상했죠. 그렇게 신혼집에 도착해서 서둘러 현관문을 여는데 너무 이상할 정도로 집안이 조용했어요. 아이 소리도 나지 않았고 TV도 꺼져 있었거든요. 그리고 신발을 벗으려고 하는데 처음 보는 파란 구슬 달린 슬리퍼가 보였습니다. 아예 대놓고 현관 신발장에 있었다면 친정엄마 슬리퍼인 줄 알고 지나쳤을 텐데 교묘하게도 장난감 상자 아래에 놨더군요. 그 슬리퍼를 보자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고 최대한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당연히 저희 침실방에 먼저 가봤습니다. 방문을 열어볼 것도 없었습니다. 문 가까이 가서 듣기만 해도 알겠더군요. 그날 침실에서 남편과 윗집 여자를 보게 되었고 직장 생활하는 저보다 더 바빠 보였네요. 그 윗집 여자는 저보다 7살이나 많은데 참 대단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았고요. 그날부터 지옥 같은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이미 모든 상황을 적나라하게 들킨 상황이라 남편도 변명하거나 부정하진 않았어요. 처음엔 저보고 미안하다고 하면서 많이 힘들었다고 잠깐의 실수라고 하는데 그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꼬집고 따귀를 올리고 그 여자를 잡고 난리를 쳤는데도 속에서 치솟는 화가 가라앉질 않았어요. 남편이 저를 붙잡고 말렸고 그 틈을 타서 그 여자는 도망치듯 나갔는데 9층으로 따라 올라가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거의 일주일 내내 남편과 싸웠습니다. 볼 때마다 속이 터지고 회사에 있다가도 갑자기 천불이 끓어올라서 일하다 말고 집으로 달려가 남편 붙잡고 화를 냈고요. 아이를 아예 친정에 맡겨야 할 것 같아서 그날 친정엄마와 이야기를 해봤는데 엄마는 저를 보자마자 눈물부터 흘리셨어요. 이걸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셨다면서 이게 잘한 행동이 맞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는데 속상해하는 엄마 얼굴을 보니 저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게 되셨냐고 어디까지 보셨냐고 여쭤봤는데 얼마 전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지는 바람에 손주가 유치원 마치기 전에 외투 좀 가져다 입혀주려고 잠깐 저희 집에 가셨다네요. 그때 아파트 입구에서 저희 남편을 보셨고 먼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는데 저희 집 7층이 아닌 9층으로 가더랍니다. 9층에 누구 아는 이웃이 있나 궁금해하시며 1층에서 기다리고 계셨는데 그때 어떤 여자가 아파트 입구에서 두리번거리며 들어오더래요. 한 손에는 흰 봉지를 들고 있었는데 언뜻 봐도 소주병이 여러 개 보였답니다. 그렇게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그 여자가 9층을 눌렀고요. 그렇게 친정엄마는 저희 집에 들어가셨고 아무리 기다려도 저희 남편이 집에 오지 않아서 너무 이상했는데 2시간 정도 지났을 때 남편이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오더랍니다. 그때부터 친정엄마도 이상하다고 느끼셨고요. 거의 한 달 내내 저희 집에 가보셨다네요. 자꾸 엄마가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시는데 대체 뭐가 미안하신 거냐고 제가 그랬어요. 엄마가 이야기해주지 않았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른 채 회사에서 일만 하고 있었을 거라고 잘하셨다고 했어요. 딸의 인생을 구해주신 거라고 했습니다. 그 여자는 같은 동 9층에 사는 여자였어요. 나이는 저보다 7살이나 더 많았고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도 하나 있더군요. 남편은 지방에서 음식점을 한다고 들었고요. 그날 처음 발견했을 때 저도 9층으로 올라가 난리를 쳤고 그 여자 남편도 만날 수 있었는데 가게 운영하느라 바빠서 전혀 모르고 있었는지 저와 똑같이 황당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여자는 그때 걸리자마자 쏜살같이 어디론가 달려나가 버려서 어떻게 하고 싶어도 그러지 못했고, 그 여자 남편도 전화를 걸어보는 듯 했는데 역시나 전화기를 꺼놓고 받지 않는 것 같았어요. 정말 기가 막혔죠. 집에서 쉬고 있는 남편 생각해서 바가지 한번 긁은 적 없고 기다려줬는데 배신감 수준을 떠나 허탈하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더 어이가 없었던 건 이혼 이야기를 남편이 먼저 꺼냈어요. 그날 이혼 서류라는 것도 처음 받아봤습니다. 남편이 이미 다 써서 왔더군요. 위자료 액수랑 재산 분할이며 그런 것도 본인이 먼저 변호사를 통해 알아봤는지 통상적인 액수보다 더 많이 썼다면서 양육비는 사업 잘 풀리면 더 주겠다고 하는데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가 싶었네요. 바람은 지들이 피워놓고 나에게 와서 이혼하자 어쩌자는 게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일단 나도 변호사 통해 알아보겠다고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고 돌려보냈고 다음날 저도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남편이 제시한 위자료가 2천만 원이었어요. 이 금액이 맞냐고 물어봤죠. TV 같은 데서 들어보니 5천만 원이다 몇 억이다 하던데 말이 안 되니까요. 근데 그건 엄청 부자들 이야기고 현실적인 수준에선 1,500에서 많아야 2천 수준이라면서 그 앞에서 금액 이야기를 듣는데 황당했습니다. 재산 분할이라고 해봐야 내가 넣은 돈 다시 내가 가져가는 거고 무능한 백수 남편 둔 덕에 받아야 할 금액도 적고 양육비도 그렇고요. 그 와중에 금액 갖고 저울질하긴 그렇지만 누가 봐도 제가 손해보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그래서 남편이 먼저 이혼 소리를 꺼낸 것 같았어요. 나는 이 액수로는 택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고생한 게 얼마고 우리 친정엄마까지 저렇게 힘들어하시는데 말이 안 된다고 했죠. 그냥 내가 직접 그 상간녀 찾아가 뒤집어 놓는 게 속이 더 풀릴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변호사는 나중에 벌금에 합의금도 줘야 한다며 말렸고요. 차라리 그 위자료를 합의금으로 주는 한이 있어도 나는 이렇게는 이혼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 변호사는 돈으로 복수하는 게 최고의 복수라며 저를 말렸지만 그 액수로 복수는 무슨 복수겠나요? 번듯한 자동차나 살 수도 없는 금액인데요. 그렇게 일단 집에 돌아왔습니다. 다음날 남편에게 연락이 오더니 저보고 어떻게 하기로 결정했냐길래 그냥 솔직히 말했습니다. 나는 그 금액으로는 택도 없으니 자꾸 짜증나게 먼저 연락하지 말라고 했는데 남편이 갑자기 잠시 기다려보라고 하더니 저보고 2,500까지 해줄 수 있다고 말을 바꾸는 겁니다. 아니 무슨 돈이 나서 위자료 금액을 올려주냐고 시댁에서 주겠다고 했냐고 물었어요. 돈 이야기를 꺼내자 남편도 기분이 상했는지 내가 2,500도 못 줄 사람으로 보이냐면서 바짝 나를 세우다가 결국 나중에는 그 상간녀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상간녀가 돈이 좀 있다고 했어요. 지금 살고 있는 그 9층 집도 상간녀 명의고 그 여자 친정집이 좀 사는 집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 위자료도 상간녀가 내준다고 했고요. 이혼 정리 끝나면 같이 살기로 했다는데 그 말을 듣는 내내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소송으로 간다고 해도 그 이상 받기 힘들 거라면서 아주 당당히 이야기하는데 뭐하러 소송기간 축내고 변호사들에게 돈을 주냐며 합의 이혼하자고 하는데 그때 제가 홧김에 이혼 안 한다고 질러버렸습니다. 이혼을 해도 내가 원하는 시기에 내가 결정하겠다고 자꾸 연락해서 닥달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렇게 전화통화를 끊고 텅 빈 거실에 앉았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나더군요. 이렇게 이혼해서 갈라져도 최소 몇 년간은 내 속이 말이 아닐 거고 저들은 살림까지 합치고 깨가 쏟아질 텐데 그런 모습을 상상하면 할수록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새도록 거실에서 울면서 고민했고 그렇게 저는 이혼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혼을 떠나 상간녀에게 위자료는 받을 수 있어서 위자료 소송만 먼저 들어갔고요. 이혼 소송은 진행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합의 이혼도 절대 해주지 않았고요. 그러자 그 조용했던 상간녀가 갑자기 뒤집어진 겁니다. 저번에 한 번은 직장까지 찾아와서 저보고 이혼하라고 파란난 남편과 같이 사는 바보가 어딨냐며 정말 노골적으로 제 속을 긁기 시작하는데 너무 대놓고 속 뒤집는 말만 쏟아내는 모습이 오히려 더 이상해 보였습니다. 일부러 사람들 앞에서 소란 피우려고 더 그러는 듯 했어요. 그래서 제가 웃으며 그랬습니다. 나는 예전부터 버티는 거 하나는 엄청 잘했다고 어차피 뒤집어진 속 그거 참고 혼자 지낼 바엔 나도 똑같이 속 좀 뒤집어 주겠다고 했어요. 나보다 7살이나 더 많으니 두고 보자고 황혼이혼 아니면 생각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깐죽거리던 상간녀 얼굴빛이 창백하게 질리더니 저보고 미친 거 아니냐며 소리를 지르는데 그때 아주 확신이 들었습니다. 상간녀는 정신을 놔버렸는지 저보고 소송을 해서라도 이혼하게 만든다고 되지도 않는 소리를 뱉기 시작하는데 세상 어떤 판사님이 상간녀 편을 들어주겠나요? 멀쩡한 가정 이혼시켜달라고 소송 건다는데 돈은 많을지 몰라도 머리에 든 건 없구나 싶었네요.
그래서 앞으로 또 찾아오면 경찰에 스토커로 신고하겠다고 위자료에 이어 합의금까지 주고 싶으면 마음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 뒤로 남편은 아예 짐가방까지 싸서 상간녀랑 따로 살림차려 나가버렸고요. 나중에 들어보니 이번에 남편 사업자금도 상간녀가 엄청나게 보태줬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남편은 좋다 하고 그 여자랑 같이 지내고 있는 거고요. 저야 뭐 상관없었습니다. 내가 빌미만 안 주면 그만이라서 나가 살든 뭘 하든 내버려뒀어요. 그렇게 마음 먹고 나니 오히려 마음도 편해지고 어떤 목표도 생기는 기분이라 예전만큼 속에서 천불이 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가끔씩 욱하고 올라오긴 했어요.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그 3년 동안 이혼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았어요. 남편 얼굴도 한두 번 정도 봤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제일 큰 신우가 찾아와 저보고 미안하다고 그래도 이혼은 해야 하는 게 맞지 않겠냐고 하길래 순간 화가 나기도 했지만 빠르게 진정시키고 신우에게 제가 말했어요. 세상 가장 슬픈 눈으로 나는 아직 남편을 사랑하고 있다고 가정을 지키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소리에 큰 신우는 제 손을 잡고 펑펑 울면서 저보고 미안해서 어쩌냐고 하는데 나중에 그 상간녀랑 황혼재혼을 하더라도 신우들이 곱게 보게 둘 순 없었네요. 그동안 회사도 착실히 나갔고요. 다른 걸 잊으려고 더 열심히 일도 하고 야근도 계속했는데 그런 저의 모습을 회사에서 인정받아서 예전보다 높은 직급의 월급도 더 받았습니다. 저와 아들 둘이 쓰기에는 충분했고요. 그러다가 최근 그 상간녀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어요. 다음날 출근 때문에 일찍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났고 누군가고 보니 현관 앞에 그 상간녀가 서 있었습니다. 원래라면 그냥 무시하고 말았을 텐데 인터폰에 나온 그 여자 표정을 보니 궁금했어요. 문을 빼꼼히 열 필요도 없었습니다. 현관문을 활짝 열어줬어요. 그리고는 무슨 일이냐고 내일 출근해야 해서 자야 한다고 말했는데 그 여자는 제 팔을 붙잡으면서 언제까지 이렇게 지낼 거냐고 그쪽도 이혼해서 새 출발해야 하지 않겠냐며 뜬금없이 제 걱정을 해주는데 그 모습에 기가 차서 제가 그랬습니다. 나는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재혼이든 연애든 전혀 생각 없다고 누구처럼 남자 없으면 못 사는 사람도 아니고 결혼은 내 인생에 한 번이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상간녀 표정이 점점 일그러지더군요. 그럼 지금처럼 이혼 안 하고 지낼 거냐고 하길래 지금 같기만 하면 아마 평생 살아도 될 것 같다고 이러다가 백년해로 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지금 생활에 아무 불편도 없고 만족한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상간녀는 결국 주저앉더군요. 불안하다고 불안해 죽겠다고 하면서 저보고 제발 이혼해달라고 했어요. 이혼을 해야 혼인신고가 가능하다면서 법으로 중혼이 금지돼서 뭐가 잘 안 된다고 하는데 그때 문득 생각해보니 그 여자 나이가 올해로 딱 50살이 되었더라고요. 앞자리 숫자가 바뀌니 당연히 불안했겠죠. 그래서 제가 상간녀 손을 잡고 그랬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이혼하긴 할 거라고 했어요. 우리 아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딱 10년 남았으니 그때까지만 기다리라고. 그러면 그쪽 나이도 딱 60살이 될 테니 1년만 더 기다렸다가 환갑잔치 날 결혼하라고.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니 그때 식을 올려도 늦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해줬습니다. 그러자 상간녀가 바닥에서 천천히 일어나는데 그때 갑자기 꺼져 있던 복도등이 켜지면서 상간녀 얼굴이 훤히 다 보였습니다. 얼굴만 보면 지금 당장 환갑잔치해도 될 것 같았네요. 눈가에 주름이며 목에도 주름이 어찌나 많은지 그 많은 돈 다 어디다 썼는지 피부관리도 하지 않고 지낸 것 같았네요. 그렇게 그 상간녀는 부들거리면서 일어나더니 세상 다 포기한 표정으로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남편 소식은 들을 필요도 없었어요. 근데 몇 달 뒤 남편을 만나 이혼했습니다. 원래는 10년도 더 참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남편 사업이 점점 힘들다고 하고 시댁에서도 슬금슬금 돈 이야기를 꺼내길래 다음날 바로 서류 받아다가 이혼 도장 찍고 갈라섰습니다. 남편은 내심 이혼하기 싫은지 예전과는 다르게 갈등하는 모습이었고 옆에 있던 그 상간녀가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도장 찍으라고 해서 이혼은 별다른 고생 없이 무난하게 했네요. 밤마다 그 여자 주름 세워가며 깨가 쏟아지게 잘 살겠죠. 예전엔 이혼 서류 보며 한참을 울었는데 이제는 그런 마음도 없고 아주 후련했어요. 이제는 이혼했으니 양육비도 받을 수 있고 예전보다 좀 더 여유가 생기겠네요. 화장품이나 좀 더 좋은 거 쓰면서 피부관리, 건강관리하며 지내려고 합니다. 이번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남편분 사업만 아니었으면 제대로 바짝 말릴 수 있었을 텐데 아쉽네요. 그래도 후련하게 잘 마무리하셨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앞으로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행복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썰대표였습니다. 안녕하세요.